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8일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29번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어법적으로 맞게 쓰였는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어를 찾는 거예요. 이 동사를 보면 이 동사의 주술관계를 이루는 주어를 찾고 이 주어가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의 수에 따라 동사를 수의 일치를 시켜주는 일을 먼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아니면 완료 시제인지 시제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더 파악을 해보겠다 싶으시면 이게 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등을 파악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 동사에 밑줄이 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being uprooted from our home 우리의 집으로부터 uprooted 그러면 뿌리채 뽑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ing uprooted 뿌리채 뽑힌 것은 being이 동명사 주어로 쓰인 그런 문장입니다. 동명사는 주어로 쓰이면 3인칭 단수 취급하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문장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challenges 그리고 are offered 동사의 시제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따라서 bring 현재 시제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brings s 붙여서 brings로 쓴 거 아주 잘했습니다. 또 이 bring은 수요 동사로 간접 목적어 us 우리에게 understanding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능동태 문장으로 잘 쓰였기 때문에 1번 문장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면 부사 uniquely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이렇게 되고 있는데 We 주어 그 다음 find 동사 우리는 알게 되었죠. 뭐를? ourselves 우리 자신이 uniquely privileged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privileged가 ourselves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for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find가 불완전 타동사, ourselves가 목적어, privileged가 목적격 for의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로서 주어 그리고 동사, 그 동사의 목적어인 ourselves 그리고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privileged 목적격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오형식 문장으로서 와야 할 문장 구조를 이루는 요소가 다 왔고 이렇게 구성 요소가 다 온 다음에 오는 것은 부수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 다 부사입니다. 따라서 형용사 privileged를 수식해주는 부사 uniquely는 맞게 잘 쓰였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죠. adapting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즉 이렇게 문두에 오면 이것은 첫 번째는 동명사 주어로 쓰이는 것 아니면 두 번째는 분사 구문입니다. 동명사 주어로 쓰이면 그 뒤에 이 주어가 어찌어찌한지 알려주는 동사가 이어서 나올 거고 만약에 이게 분사 구문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주절의 그 주어를 이 분사가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읽어보면 adapting to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is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인 거고 여기서의 adapting은 잘 쓰인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which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수능시험 어법성 판단 문제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이 which가 맞게 쓰인 거라면 그리고 이 which가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which 다음에는 주어 없이 동사로 이어지는 즉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이어질 거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잘 쓰인 거라면 which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이어지고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이 which가 관계대명사로 잘 쓰인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우리가 were born, 태어났다,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 which가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굳이 이 틀린 것을 옳게 고치라고 한다면 be born into, be born into가 뭐뭐의 상태로 태어나다 또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어서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자고 한다면 which 앞에 into를 붙여서 into which we were born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문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또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관계부사 where로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5번을 보도록 하죠. ourselves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self, 복수형은 selves. 이렇게 self나 selves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기대명사는 그럼 언제 쓰는 것이냐? 여기를 좀 지우고 해볼까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행위자 자신이 목적어로 쓰일 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문장을 보면 It compels us to find 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us 우리로 하여금 to find 찾게 compels 강요한답니다. 누구를 찾아요? ourselves 우리 자신을 찾아요. 근데 찾는 주체가 누구죠? us 우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요. 행위자 자신이 찾는 행위자의 주체인데 누구를 찾냐면 그 행위자 자기 자신을 찾아요. 이렇게 행위자 자신과 행위자 자신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제기대명사를 쓰는 것도 잘 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그녀는 자살했다. 이런 문장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녀가 she killed 그녀를 죽인 거니까 her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목적어가 her이다 보면 이 her가 주어인 she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3자인 다른 여성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자가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이 her를 제기대명사 herself 이렇게 쓰셔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쓰여지는 다른 표현들을 보면 예를 들어 burn oneself 그러면 자기 자신을 태우다 이러지 마시고 화상 입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cut oneself 얘는 스스로를 베게 한 거니까 칼에 베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 지문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cess of crossing cultures challenges the very basis of who we are as cultural beings.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건너가는 거니까 문화를 건너가는 것을 즉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넘어가는 the process 과정은 challenges 도전합니다. The very basis 바로 그 기초에 도전을 합니다. The very 그러면 명사 앞에 쓰여서 그 명사를 강조해서 바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basis 기반이냐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기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as cultural beings, 문화적 존재로서. It offers opportunities, 그것은 기회를 제공해 주죠. for new learning, 새로운 학습과 and growth, 성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Being uprooted from our home, 우리의 집으로부터
uprooted, 뿌리채 뽑히는 것은 brings, 가져다 줍니다. us,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가져다 주는데 not only the people and their culture in our new environment, but of ourselves and our home culture. Not only, but also. 여기서 also는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사람과 그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in our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서의 그런 사람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of ourselves, 우리 자신과 our home culture, 우리의 그 지배 문화에 대해서도 그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를 건너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rossing cultures. 문화를 넘어간다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냥 우리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가 아닌 예를 들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그러면 미국의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새롭게 new learning,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으로부터 uprooted, 뿌리채 뽑히는 건 여기서의 그럼 이 home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먹고 살고 있는 우리 가정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문화를 말하겠죠. 우리의 홈 문화, 우리의 공동체 문화로부터 뿌리채 뽑히는 것은 그곳,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곳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읽어보면 although the difficulties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그렇게 문화를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can arise, 발생할 수 있는 그런 difficulties, 어려움이 are often shocking, 종종 놀라울지라도 success story are everywhere, 성공 이야기는 그 어디에든 있습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despite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라서 뒤에는 명사가 이어집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은 이 despite가 쓰여지는 자리에 같은 뜻의 although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lthough는 품사 자체가 접속사라서 although 뒤에는 주어와 동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despite에 이어지는 명사는 바로 이 뒤에 있는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겠죠. 고통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or 또는 rather, 오히려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고통과 모순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과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We undergo,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상반되는 감정, 모순 때문에 when we cross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옮겨갈 때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uniquely, 특출나게, 유일하게 privileged, 특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to find ourselves and others anew, 우리 자신과 타인을 anew, 새롭게 define, 정의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with clarity and insight, 명확성과 insight, 통찰력을 가지고요. 근데 그 명확성과 통찰력은 that we could not have cultivated without leaving home, 우리가 집을, 즉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함양할 수 없었을 그런 명확성과 insight,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점점 알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adapting a new and unfamiliar culture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is more than survival 생존 그 이상의 것이더라. It is a life-changing journey. 그것은 삶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It is a process of becoming. 그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이픈 뒤에 설명을 보면 personal reinvention, 개인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고 transformation, 변화하는 것이고 growth, 성장하는 것이고 reaching out beyond the boundaries of our own existence. 우리 자신의 존재의 경계를 뛰어넘어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The process does not require. 그 과정은 요구하지 않지요. 뭘요? that 이하를. We abandon.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절의 동사가 require이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require 그리고 그것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에서는 대 뒤에 주어 그리고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bandon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우리가 버려야만 할 것을 require 요구하진 않습니다. 뭘 버리냐면 our former personality 우리의 예전의 개성과 and the cultures 문화를요. 어떤 문화? 우리가 we were born 태어난 그 문화를 버려야만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Rather, 오히려 it compels us to find ourselves.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찾아내도록 compel, 강요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for the first time, 처음인 것처럼 particularly those cultural invariants. 그러한 문화적 invariant, 변하지 않는 것들 within us, 우리 자신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aspect, 어떤 양상인데 어떤 양상이냐면 we hold dear,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and refuse to compromise, 우리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를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험 볼 때 어법성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일일이 파악해 가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건 사실상 전략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져 있는 곳을 보고 왜 밑줄이 거기에 쳐져 있을까 생각해 보고 어법을 판단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이죠. 정리해 보면 1번 같은 경우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고 수의 일치를 꼭 확인해 볼 것. 그 다음에 시제도 확인해 볼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태 형태도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확인해 볼 것.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사의 밑줄에 쳐져 있을 경우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사의 밑줄에 쳐져 있는데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다 온 이후에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그 부사는 맞게 잘 쓰인 겁니다. 세 번째,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고 그것이 문두, 즉 글의 첫 시작에 왔을 때 이것이 동명사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분사 구문인지 판단해 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 which였습니다. 관계대명사는 which가 됐건 아니면 선행사가 사람이어서 who 또는 whom이 됐든 간에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오면 이 관계대명사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기대명사가 나와서 이 제기대명사가 맞게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제기대명사는 행위자 자기 자신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다 라고 하는 걸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9번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들도 정리를 좀 해보면
challenge, 명사로 쓰면 도전이란 뜻이고 또 이의 제기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도전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basis, 기반이란 뜻이고요. 루트가 뿌리인데 뿌리가 up, 위로 갔어요. 그래서 uprooted, 뿌리채 뽑힌이란 뜻입니다. arise, 발생하다, 일어나다. ambivalence, 상반되는 감정 또는 모순이란 뜻입니다.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 privileged, 특권을 가진. anew, 새롭게,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cultivate, 기르다, 함양하다. transformation, 변화란 뜻이고요. reach가 뻗는 것이기 때문에 reach out, 뻗다.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compel, 강요하다 라는 뜻이고 주로 문형이 compel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서 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인 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끔 compel, 강요하는 그런 뜻입니다. invariant 그러면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이란 뜻이어서 invariable과 동의어입니다. hold dear, 뭐뭐를 소중히 여기다. compromise, promise가 약속하다인데 같이, come은 같이란 뜻이죠. 같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다, 중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29번의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3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